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주식 소각 등에 따른 의제 배당, 지난 시간에는 자본 감소에 대해서 봤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해산에 따른 의제 배당, 합병에 따른 의제 배당, 분할에 따른 의제 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해산에 따른 의제 배당을 들어갈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해산에 따른 의제 배당에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1주차 1강 첫 번째 시간에 보시면 오리엔테이션으로 수업 소개가 있습니다. 자, 그 수업 소개할 때 여러분들 과제물 제출하라고 했죠. 자, 과제물 15점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과제물을 지금 전혀 제출한 학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물 작성해서 과제물을 제출을 하는데, 과제물 어디다 제출을 하냐면 바로 가상대학의 질의응답, 가상대학의 질의응답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제물은 바로 15점의 배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제물 15점짜리 배정된 걸 작성을 해서 가상대학에 질의응답으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판에 가서 몰려서 하시지 말고 시간 날 때 작성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과제물 15점짜리 과제물 가상대학의 질의응답에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자, 7주차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8주차 중간고사는 과제물로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제물 대체에 대해서는 8주차에 과제물로 가상대학에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간을 일주일 정도 줄 건데, 중간고사 일주일 정도 기간을 줄 겁니다. 중간고사 온라인 과제물 대체에 대해서는 그 과제물은 바로 8주차에 과제물로 제시된 그 부분에 여러분들 과제물로 제출을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지난 학기에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과제물 제출하는 거하고 여러분들 1주차 1강 1에서 제시한 15점짜리 배점 학습 평가를 위한 과제물 대출,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서 1주차 1강의 15점짜리 과제물 제출에 대해서는 가상대학 질의응답으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중간고사 과제물 대체는 여러분들 학습평가가 30점 배점입니다. 자, 그래서 8주차에 중간고사를 봐야 되지만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이런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과제물로 대체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제물은 7주차에 또 얘기를 할 거고, 그 과제물에 대해서는 바로 8주차에 과제물의 형태로 제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과제물을 작성을 해서 과제물에 제시된 형태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해산에 따른 의제 배당을 한번 보죠. 자, 법인이 자본금 10만원입니다. 자, 법인이 자본금 10만원인데, 자, 이 법인이 바로 해산을 하게 되죠. 자, 법인이 해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법인 해산, 청산, 해산에 따른 이 잔여 재산가액을 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을 분배를 하는데, 이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가 바로 순자산가액이 되겠죠. 자, 법인의 해산에 따른 순자산가액 또는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가액을 바로 이 법인의 주주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을 분배를 했는데, 이 분배 대가가 얼마냐면 바로 13만원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주주에게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 분배가액이 바로 13만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법인이 해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인의 자본금은 10만원이고 이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바로 1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자본금 10만원, 주주가 자본금 10만원을 출자를 하고 자본금 10만원에 대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주식의 취득가액은 10만원이 되는 거고, 이러한 주식 10만원은 법인이 해산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반환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주식의 취득가액 10만원과 바로 법인의 해산에 따라 받은 잔여재산 분배가액의 차액, 즉 주식 취득가액 7만원과 잔여재산 대가 13만원의 차익인 이 3만원, 즉
자녀재산 대가 13만원에서 주식취득가액 10만원을 차감한 이 차액 3만원은 바로 의제배당, 즉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봐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자녀재산, 즉 순자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를 하는데, 자, 이런 분배 대가, 자녀재산의 분배 대가, 즉 해산 대가로 법인이 주주에게 13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주주가 13만원을 받고, 이 주주의 주식 취득가액은 10만원이기 때문에 자녀재산 해산대가 10만원과 주식의 취득대가, 자녀재산 해산대가 13만원과 주주의 취득가액 10만원을 뺀 이 차액 3만원은 바로 의제배당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바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합병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A법인이 있고, 자, 그 다음에 B법인이 있죠. 자, 이렇게 B법인이 있는데, 자, 이 A과 B법인을 합쳐서 B법인은 소멸하고 A법인의 형태로 존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법인과 B법인을 합쳐서 B법인이 없어지고 바로 A법인만 남게 되는데, 자, 이렇게 A법인, B법인을 합쳐서 B법인은 소멸하고 A법인만 남게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합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법인과 B법인을 합쳐서 A법인이 되는데, 이렇게 B법인이 없어지는 것을 소멸법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러한 B법인을 바로 합병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즉 이렇게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A법인과 B법인을 합쳐서 A법인이 되죠. 자, 이러한 A법인을 합병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멸하는 B법인을 피합병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합병법인의 주주는 바로 이 B법인의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냐면 5만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이 5만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러한 B법인 주식 5만원에 취득한 이 주식, 자, 이 주식을 바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소각, 즉 피합병 주식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소각하게 되고, 이 주주가 이 피합병법인, B법인의 주식은 소각해서 없어지고, 대신에 B법인은 A법인으로 합병이 됐기 때문에 합병법인 A법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발행을 해서 피합병법인 B법인의 주주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법인, 즉 합병법인의 A법인의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것을 바로 합병 대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를 줬냐면 8만원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A법인과 B법인을 합쳐서 A법인으로 만들면서 이 A법인을 합병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B법인은 피합병법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A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죠. 즉 A법인의 주식을 발행해서 합병대가로 8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바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합병법인 B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A법인의 주식으로 받은 대가, 주식으로 받은 게 얼마냐면 8만원이라는 겁니다. 8만원. 자, 합병대가는 8만원이고, 자, 이렇게 A법인을 더해서 A법인과 B법인을 합병을 해서 A법인으로 되고, B법인은 소멸하기 때문에 B법인, 피합병법인이 주주가 가든 이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바로 소각해서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A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8만원과 피합병법인, B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5만원과의 차액, 바로 이 3만원이 의제배당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합병법인, B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은 5만원이고, 이 합병 대가로 B법인은 소멸하면서 합병 대가로 합병법인인 A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그 대가는 얼마냐면
바로 8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병법인 A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합병대가 8만 원에서 피합병법인 B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5만 원을 차감한 차액 3만 원에 대해서는 바로 의제 배당에 해당이 되고, 자, 이러한 의제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자,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가 되고, 개인인 경우에는 바로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겁니다.